안녕하십니까? 클릭 법률 세상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없이는 거의 생활을 할 수 없죠. 그렇게 자동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교통사고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통사고를 막상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다 혹은 내가 일으켰다 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몰라서 당황하거나 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사건은 저도 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8항목하고 10항목으로 두 개가 추가돼서 횡단보도 사고, 경운발차, 또 뺑소니 사고라든가 중상사고라든가 횡단보도상에서 중상 이런 경우 외에는 제가 특이하게 더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를 받았으면 환자를 병원에 이송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바로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접촉사고를 나와놓고 상대방의 차주한테 연락처나 검사증이나 이런 걸 연락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처벌받을 것 같아요. 또 음주운전 같은 거,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서 음주운전하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구속돼서 한 6개월 있다 나왔어요. 근데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 운전자들이니까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지켜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많이 하고, 방화운전을 주로 많이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일반인들도 요즘 차를 다 누구나 소유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방화운전이라든가 교통법규는 지키려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철저히 지켜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상당히 좋겠고.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사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는 말이에요, 자동차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차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 기여하는 그 범위가 반드시 네 바퀴가 달려있는 이러한 자동차, 승용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건설 기계 있죠, 중장비 이런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차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오토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로서 경운기 있죠. 그 경운기가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차에 해당되는가?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는 그 경운기도 그 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경운기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경운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한 이동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그런 기계를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경운기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경운기를 작동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로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운기 운전자가 경운기를 운전해 가다가 음주운전 외에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차에는 아까 제가 자동차 외에도 건설기계,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이 좀 귀에 많이 서시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뭐냐? 우리가 통상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바퀴가 2개 달린 오토바이 중에서 125cc 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0cc 이하의 것 중에서 원동기 장치를 한 것.
이것을 우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종래 1991년 12월에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그 50cc 미만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이 도로교통법상 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그 차에 해당하는 그 뭐 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운행하던 사람이,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내고 그 사고를 처리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사람을 뭐 다치게 했다든가 사망하게 했다든가 혹은 차량을 뭐 손괴했다든가 하고는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 구호조치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우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보다는 훨씬 중한 특별 범죄 가중처벌법 중에서 도주 차량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도주 차량에 해당돼서 아주 중한 그런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주 차량이 안 되기 위한 것은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호 조치를 다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다 했다고 보느냐 하는 건데요. 그것은 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은 그 판례를 들어드리면은 앞차가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뒷차를 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뒷차가 앞범퍼가 이렇게 붙어져서 약 18만 5천 원 정도의 그 손실을 했는데 뒷차에는 운전자가 타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도 알 수가 없고 또 차의 소유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근처에 있던 관리인에게 이 차의 운전자나 소유자가 혹시 내 차를 찾으면, 그러니까 가야 한 차량을 찾으면 이리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주차 관리인에게 자기 인적사항을 다 기재해주고 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꼭 그 운전자에게 자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는 다 한 것이다, 이렇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예외로 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판례에 나타난 것을 하나 보면 4차선 도로의 제 가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서행을 하다가 앞차를 어떻게 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범퍼에 상해를 이렇게 손괴를 입혔거든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 정도면 뭐 3만원, 1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10만원만 받아라 이랬는데 앞차는 내가 지금 피해를 정확히 모르니까 난 그거 갖고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10만원 정도만 그냥 탁 주고 그 자리를 뜬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 견적을 뽑아보니까 10만원도 안 나온 경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지금 피해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고 서로 시비가 있는 경우에 그 자리를 이탈한 거다 해서 그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구호조치 불이행죄로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도로교통법 위반죄 중에서 음주운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이 요즘은 뭐 약주도 많이 안 하시고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어떤 모임에서 술을 한잔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하면 당연히 차를 안 몰아야 되는데 이 정도가 음주운전이 되겠나 하고서는 만연히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덕발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주운전은 어떤 걸 음주운전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일단 무조건 술만 한 모금 딱 입에 들어가면 그것이 무조건 음주운전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만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0.05%가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가 하는 기준을 잘 모르시겠죠. 통상적으로 물론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주를 소주잔으로 한 잔 마셨을 경우에 나오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체질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러면 두 잔을 마시게 되면은 0.034%가 되죠. 그래서 두 잔 정도 마시는 정도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0.05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한 잔 먹고 막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니까 겁이 나서 막 도망가다가 혹시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것은 설사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또 그 도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하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게 되니까 그런 점은 잘 아셔서 한 잔 혹은 두 잔 정도 마셨을 땐 자신 있게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음주량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 쓰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워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신 그 술 주류의 그 알코올 농도에다가 기타 마신 사람의 그 체중, 그 다음에 성별, 이런 표준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지는 것을 1시간당 0.01%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0.030% 이렇게 빼갖고 그 워드마크 계산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꼭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믿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소주를 3잔 마셨는데 3시간 후에 그러면은 소주 3잔 마시면 아까 한 잔에 0.017%라고 했으니까 3잔이면은 한 3시간이면 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 희석됐겠다 생각하고 자신있게 보이다가 체질에 따라서는 또 그것이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소주 3잔 이상을 마셨다고 한다면 최소한 한밤 주무신 대여섯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운전을 하시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경운기를 작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음주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주 단속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음주 특정에 불응한 경우에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반드시 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주 특정을 예를 들어 거부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강제 수단으로 소변이라든가 기타 혈액을 채취해서 음주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음주운전자의 경우는 나는 음주 측정기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체열을 해서 피를 뽑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해달라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최근에 우리 도로교통법상 얘기하는 음주 측정이라고 하면 그 측정기, 이렇게 우리가 불운전해서 이렇게 호흡으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체열을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음주 측정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하고, 예를 들어서 난 그 음주 측정기를 못 믿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운전 중에 흔히 접하게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중에서 도로교통법이 얘기하는 차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재미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이 나는 음주운전할 당시에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내가 막 심신이 미약할 정도였다. 그러니 나를 형을 좀 깎아달라. 이렇게 아마 이렇게 청원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당시에 설사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스스로 술을 마실 때 나는 이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다 하는 것을 알고 마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을 깎아주는 장량강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음주운전은 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교통사고에 관련된 것, 특히 우리가 교통사고 중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쉽게 예외 항목이라고 하는 얘기를 흔히 들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